회복 탄력성의 비결을 보면요. 사실은 되게 잔인해요. SNS는 인생의 낭비라서 안 한다? 그 얘기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회복 탄력성이랑 진정성 네. 이 부분 얘기해 주신 것도 되게 마음으로도 되게 위로를 받았거든요. 회복 탄력성은 그래도 저는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번아웃이라거나 아니면 계속 이 뉴스가 지속되고 약간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너무 지칠 것 같은데 저는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네. 이 미래학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죠. 코로나가 끝이 아닐 수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더 미워해요. 미쳤냐고 지금. 지금도 힘든데. 지금 미쳤냐고. 근데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심리학 하시는 분, 우리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 같은 분이 얘기하는 네. 회복 탄력성의 비결을 보면요. 사실은 되게 잔인해요. 잔인하다. 네. 첫째가 이제 자기 조절력. 그게 뭐냐면 감정을 통제하고 충동도 통제하고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래요. 그럼 내가 만약 지금 힘들다 그러면 예를 들어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안 오니까. 근데 만약 배달을 했으면 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 힘들다 그러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전환의 속도가 느렸구나. 이런 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인지해. 잔인한 거지. 네, 힘들어 네.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네. 두 번째는 이거는 대인 관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감 능력, 네. 소통 능력, 자기 확장력, 그러니까 자기를 인지시키는 그런 힘. 이런 분이 좋다 그래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요새 회사를 안 가니까 답답해 죽겠다. 회사를 안 가니까 일이 더 잘 돼 하는 분들은 이 문명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거고, 그 뜻은 회사나 뭐 조직에서 일을 한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된다는 뜻이죠. 네. 예를 들어 바이어를 만나는데 줌으로 야 해외 출장 안 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이 문명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네.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문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네. 결국 내가 이 문명에서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질문을 많이 드려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프티콘 쏴보셨어요? 회사에서? 그럼요. 이걸 물어봤을 때 안 써본 분들은 100이면 100 다, 야, 회의 이거 오프라인으로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기도 소통이 있고 공감이 있고 다 있는데 안 배워놓고는. 또 이런 말 많이 하시죠. SNS 인생의 낭비라서 나 안 해. 퍼거슨 감독인가? 그런 그랬잖아요. 얘기가 퍼거슨 감독. 네, 그런 얘기가 너는 참 부지런하게 SNS 잘하네. 근데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아서 SNS까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자기 거를 보여주는 건 안 할 수 있어요. 그 진짜 힘들잖아. 매일매일 먹고 어떻게 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너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네, 좋아요 눌러줄 수 좋아요 있잖아요. 누를 수 있고 하트 하나 눌러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네. 왜?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소통은 이런 거지 사실. 그렇죠. 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래요. SNS는 인생의 낭비라서 안 한다? 그 얘기는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렇죠. 내가 먼저 가서 상대방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난 너랑 소통도 하기 싫어요. 이제는 그런 의미가 돼버려. 왜냐하면 SNS가 기본적인 인간의 소통 창구가 됐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네. 그 표준조차 나는 낭비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건 누군가의 소통을 막아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마지막에 제일 잔인해요. 뭔지 아세요? 야, 긍정성인데 감사하래요. 이런 상황. 출장 망해서 죽겠는데 낙관하고 심지어 감사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얼마나 만들기 힘들다는 거를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시작과 함께 그 트레이닝 샵을 연 그 트레이너분 혹시 아세요? 이게 그분이 네. 이제 유튜브를 원래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엄청 크게 빚까지 져가지고 그런 샵을 만든 거예요. PT 샵을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막 단계가 너무 올라가서 아예 열 수조차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동안 안 먹었던 치즈볼이랑 뭐 치킨이랑 떡볶이랑 뭐 이런 거를
먹방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분이 더 잘 된 거예요. 치즈볼 진짜 광고도 찍고요. 지금 요즘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몸은 엄청 좋으니까. 근데 이분 이런 걸 처음 먹어본 거예요. 맨날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닭가슴살만 드시던 분이 치즈볼을 먹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난 이런 맛이 있는지 몰랐다. 막 이런 분 되게 유명해진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분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꾸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네네.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언제 끝나냐는 회복 탄력성을 절대 키워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건 뭐냐면 그래 이 기회에 여태까지는 보통 그렇잖아요.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돈을 30억씩 벌어가지고 최고 유튜버가 됐다. 그러면은 욕만 하잖아. 야 세상에 어떻게 되려 그러냐. 또 누가 떴다 그러면 아이 그건 가끔 있는 얘기겠지. 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잘 됐지? 그렇죠. 그 제가 성공한 의미가 뭐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고 분석하고 나의 삶에 도입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아까 그 트레이너 하신 분처럼 네. 무언가 새로운 길에 도전해 나가는 기회로 삼자. 이게 제가 말하는 긍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극복해야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람튜브 뉴스 나왔을 때 이렇게 보람튜브에 대해서 여기 되게 깊게 다루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뉴스 보고 약간 박탈감 같은 걸 더 느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그냥 찍어서, 그냥은 아니었겠지만, 찍어서, 와, 건물 사고, 뭔가, 와,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 데리고 막 돈 벌어도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뭘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비판하는 건 익숙해요. 그런데 배워야 하는 부분이 이제 취약한 거죠. 네. 실제 지금은요 2,710만 구독자예요. 2,710만. 그러니까 라이언하고 딱 10만 차이더라고요. 라이언이 세계 최고의 키즈 유튜버인데 걔가 2,720만 구독자고 걔가 작년에 공식적으로 유튜브에서 받은 게 303억이에요. 거기다가 광고까지 하면은 600억 넘게 벌어요. 그럼 네. 이제 키즈 방송국이라고 봐야죠. 네. 방송보다 낫네요. 더 자, 진짜. 근데 10만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앞서갈 예를 수도 있겠다. 네. KBS, MBC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하고 있는 키즈 방송국 스테이션 대표적인 방송이 TV 유치원. 네. 근데 뭐 책에도 얘기했지만 시청률 0.4%. 대한민국 그럼 애들 그 대상 소비자는 138만. 4, 5, 6, 7살 합해도 138만의 0.4%가 지금 팩트예요. 이게 나야. 나는 이게 옳다고 보는 세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키스 방송국을 집에서 개인이 만들어서 전 세계 2위로 만든 거예요.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럼 여기서 배울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광고도 글로 넘어가겠죠. 네, 광고가 넘어간다는 건 광고 시장에서 TV는 줄고 SNS는 늘고. 네. 그럼 여기서 다독다독 광고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거기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가 노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약간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세계인들이 열광했다. 막 정말 이란의 아이들도 보고 인도의 아이들도 보고 너무 좋아했다. 그게 되게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근데 약간 제가 그 컨텐츠를 봤어요. 저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람튜브 가서 어떻게 했나 봤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엄마 몰래 뭐를 하는 거를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그 장벽이 되면 안 되니까 효과음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이 아니라 음악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한국만의 문화를 되게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도 거예요.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맞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 작년 7월에 그 기사 나갔을 때 팔로워가 1,700만이었거든요. 네. 2,700만으로 느는데
방송도 모두 안 올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 안 한다면서요. 안 하고 네.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보람 튜브의 토이 리뷰 이건 해요. 거기 이제 광고비로 받는 거니까. 네. 그 나머지 보람 튜브 내 동영상은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팬덤이 늘어난다는 건 이 자발적 팬덤을 대한민국 콘텐츠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가능성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보람이는 왜? 그러니까 그죠? 보람이를 왜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그냥 이제 배 아픈 거지. 그러니까. 배 아픈 거예요. 네. 보람이 같은 유의 방송을 만들어서 보람이처럼 성공할 수는 없어도 이제 그러면 아니 KBS 있으면 MBC 있고 SBS 있는 것처럼 누구든 만들어서 할 수 있네. 왜 꼭 그렇게 자본이 많고 네. 돈을 막 밀어줘야 되는 그런 데들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개인이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안 쳐줄까.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아예 그런 생각들을 안 하죠. 웹툰 작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는데 그건 나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내가 놓쳤네. 그런 부분부터 괜히 배가 아파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좀 너무 저도 그때만 해도 사실 살짝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야 나한테도 기회가 있었을 뻔했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그 기회 놓친 했거든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애도 한번 해볼 걸. 아마 그 당시에 보람튜브 사건 터지고 우리 애랑 유튜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많이 맞아요. 했어요. 학원도 생기고 실수도 막. 했어. 맞아, 네, 맞아. 네, 실제로 많이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너무 네. 저는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내용만 네. 애가 뭐 자극적인 내용으로 청담동에 100억짜리 건물을 샀다. 뭐 부모가 뭐 애를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방향으로 방송이 나오고 막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게 언론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더 말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팩트만 전달해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의 좀 마음들이 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책 그 내용 보면서 되게 많이 제 자신을 반성한 것 같아요. 되게 막 따끔하게 혼난 느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편견과 기득권들을 좀 깨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좀 표준이 바뀌고 있다는 걸 표준이 내가 바뀐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내 아집에 쌓여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카카오톡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도 최근에야 스마트폰을 시작하셨는데 다른 건 못 하시는데 그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80대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안 하고 그러니까 못 하고 일부러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일단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마저도 포기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예. 사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낼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도 엄마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엄마들도 서로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줌 할까 하다가 아니 줌은 좀 귀찮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다자간 대화, 영상 대화가 가능한지 라이브 톡을 해보자. 눌렀는데 한 명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눌러본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다자간 영상이 다 뜨는지 안 뜨는지를 모르고 카톡에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눌렀더니 어머 나만 나와 빨리 나올래요 이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점점 늘어가시고요. 그쵸. 기술 쓰시는 것도 늘고 저희도 좀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되겠네. 뭐요? 이렇게 다자간 얼굴이 다 뜨면서 줌처럼 카톡에서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면 나올 또 것 사람들이 같아요. 좋아하겠네요. 나올 것 그럼요. 같아요. 금방 네. 나오죠. 네. 저는 이 중국의 변화도 되게 네,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맞아요.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발전할 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러니까 그냥 다 가버린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저희도 네. 따라가게 될까요? 저는 뭐 그 공산주의라는 게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야 잔소리 말고 이렇게 해 해서 키우는 것과에는 아무래도 힘의 차이가 있죠. 예, 역사적으로 그 증명됐으니까. 근데 제조업과 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본다 그러면 강제로 했을 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제조업은 안 돼. 왜냐하면 이 기술이 되게 어려운 게 많으니까. 네. 네. 반면 디지털은 그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과연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또 뭐 테슬라 같이 저런 그 기술과 이 디지털을 잘 결합하는 기업이 계속 등장할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점치자면 미국과 중국의 문명 이 패권 다툼에서는 미국이 좀 유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이니까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우리도 잘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 예를 들면 중국에 없는 게 있어요. 팬덤. 인프라는 잘 만드는데 약간 그 전체 국민이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뭐 컨텐츠의 팬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앞서잖아요. 네. 왜 중국 애를 안 볼까요? 보라미를 보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일본은 디지털 문명이 워낙 느리니까 그렇다 치지만 아시아에서 왜 한국 애를 그렇게 볼까요? 아니 왜 남자 세계 최고 가수는 BTS고 여자 최고 가수는 블랙핑크일까? 넷플릭스에서 왜 한국 좀비 영화를 그렇게 볼까? 네.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강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규제가 풀리고 문명의 표준이 바뀌면서 디지털로 전환을 일으키면 굉장한 가속도를 내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은 하죠. 그래서 왕홍이 되게 이렇게 정말 그 왕홍. 연합으로 막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맞아요.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 또 정말 이렇게 팔로워도 많고 네. 정말 다리도 길고 네. 패션 센스도 되게 뛰어나서 옷을 너무 잘 입는 친구가 있어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친구 꿈이 그 쇼 호스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꿈이라 쇼 호스트를 패션으로 하고 싶은 친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되게 큰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네. 라방이라고 나오죠. 네네. 네, 라이브 방송을 커머스로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이건 왕홍은 올해 중국에서 168조예요. 매출이. 대륙의 매출. 예. 거기다가 소셜 커머스는 516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미리 준비한 데가 어딘가 보면 무신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건 되는 거야. 그리고 미리 준비를 막 하니까 무신사가 올해 이 코로나에 어려운데도 상반기 매출만 200% 증가. 이런 게 그 뭐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아까 그 친구분도 당연히 그걸 이제 도전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럼 뭐 보면 지금 뭐 김소희 대표라든가 네. 뭐 네. 인블리도 사실 좀 삐걱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유통이 훨씬 커질 거 명백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니까 여기 우리 좋아요 누른 거를 정보를 볼 수 있는 버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네, 네. 남겼다는 정보를 볼 수 있는 버튼을 쇼핑 버튼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좋아요가 위로 가고 좋아요가 거기가 위로 가고. 쇼핑 버튼이 생겨버렸어. 그 내가 항상 나의 그 관심을 확인하던 버튼이 쇼핑으로 바뀐 거에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가 있나. 그게 너무 열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누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옮길 수도 없게 버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늘 쓰던 가장 왜 손가락이 제일 빨리 닿는 버튼을 쇼핑으로 만들었다.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발상을 좀 바꿔보면 나도 뭐라도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판다는 게 되게 뭔가 힘들잖아요. 어렵고 뭔가 관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굳이 하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거를 좀 세련되고 멋진 방법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그 후배 한 명하고 그런 쇼핑몰을 만들고 셀러와 리셀러를 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쇼핑몰 운영하고 물건도 갖다 팔고 하는 그런 것을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어요. 와.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00명 정도의 그 유저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 높고요. 그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쇼핑몰에 물건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전문가를 갖다 고용을 하고 막 촬영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 비용을 뽑을 수가 없어.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페이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죠. 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이쁜데 너무너무 쉽게 올릴 수 있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보통 IT를 잘 못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와서 해보더니 너무 좋다고.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막 만들기 쉽게 만드는 거죠. 아이템도 빨리빨리 올릴 수 있고. 네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이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 난 드레스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에요. 네. 화장품 사장님이에요. 쫙 올려놔.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은 물건을 사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요. 10개를 사다 놓고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쓱 들어가서 쇼핑을 해. 이분이 이 드레스는 10,000원인데 내가 정가는 30,000원. 너가 갖는 커미션은 20,000원. 그럼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대신 하나 이제 자기가 입어보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 다음 대신 나의 쇼핑몰에 오세요. 그럼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럼 배송은 누가 하냐? 이 사장님이 하는 거죠. 네. 이걸 만든 게 이 D2C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내가 광고로 팔아준 거기 때문에 배송도 상품에 대한 책임도 없고 나의 광고비로 이제 네. 돈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아까 그 쇼호스트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그걸 밟아줄 수 있는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키워드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팬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정성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너가 이걸 10년 동안 해도 즐거워? 다 티나가니까. 맞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다 내 생활이 다 보여져도 사람들이 이거 나쁜 행동한다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에 시스템이 쫙 갇혀있어. 이게 표준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떤 표준이냐면 인스타에서 내가 이렇게 딱 봤더니 쟤는 약간 뚱뚱하고 키는 큰데 뭐 나하고 체형이 비슷하네. 근데 모델이고 옷을 팔어. 그럼 이제 제가 파는 걸 사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막 보면 기분이 좋은 맞아, 그런 맞아, 모델이야. 맞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 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소셜 커머스 D2C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소개하는 옷에서 내가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직업군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백화점이 온라인으로 몰려오는 거고요. 점원이 편집샵 주인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촬영하는 사람, 물건 대는 사람, 그걸 만들어주는 뭐 도매상, 제조사 다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걸 하나로 모아서 대기업이 힘을 갖고 그걸 가지고 계속 오프라인으로 펼치는 것이 우리의 뭐 소비의 상식이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보람이처럼 물건 팔고 싶은 사람도 개인이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큰 대기업이 되지는 않더라도 뭐 김소희 씨가 한 6천억 벌었잖아요. 네. 6천억이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고요? 만족할 만하죠. 네. 60조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부를 나눠 갖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기회도 열려 있고. 네. 포노사피엔스가 되면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채팅창에도 이 말 쓸까 하다가도 지우고 하고 삭제도 버튼도 누르고 이 말에 약간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충격받을 수도 상처는 있겠다. 막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리고 또 저는 다독다독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10년을 해도 이 컨텐츠는 지속할 수 있겠다. 팬덤을 좀 더 만들어가면서. 복면 쓰고? 네. 다음 주 기대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근데 뭔가 저도 왕홍처럼 뭔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만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나의 갈 길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컨텐츠의 갈 길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커머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독다독에서 책을 팔아요. 네. 쇼핑몰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내 대형 서점에 가는 커미션만큼을 다독다독에 주는 거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 좋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책을 팔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이익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책이라는 게 구조가 그게 잘 안 나와서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앞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네, 들으셨죠? 샘 앤 파커스. 저 샘 앤 파커스하고 그런 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진짜 괜찮을 것 아까 같아요. 쇼핑몰 만드는 플랫폼 네.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이벤트니까 제가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2,000원씩 불이웃 돕기를 할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와서 제 책을 한 권 사주실 때마다 저는 2,000원씩을 약속해서 내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 제 책을 사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책에다 사인을 해드리기는 그 배송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대신 디지털로 사인을 해서 이렇게 우와. 메일로 보내드리는. 네. 예를 들어서 다독다독 힘내세요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만 올려오면 다독다독 힘내세요 최재봉 이렇게 촥 해서 딱 보내드리는 거죠. 팔이 좀 아프시겠어요. 엄청 아프죠. 동잖아. 근데 진정성을 담아서. 네, 너무 맞아요. 재밌는 네. 이벤트시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D2C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걸 저도 경험해보고 많은 저도 뭐 패친들도 있고 인스타에도 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까 네. 그 생각하셨잖아요. 나도 뭘 팔아야 되나? 네. 근데 쇼핑몰을 만드는 게 되게 쉽다면 굳이 네. 안 할 이유도 없죠. 심지어 내가 들어가서 이 물건은 나도 한번 팔아보고 싶어. 그리고 그걸로 인스타에도 올려.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개인 간의 관계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좀 옛날 같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보자면 다단계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건데 그게 네. 뭐 누구를 통해서 가면 돈을 더 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물건 사면서 야 기왕이면 내 거에서 와서 사. 나도 돈 좀 벌 수 있게. 추천인 아이디 넣고 그 정도도 뭐 친구 소개로 조금 싸게 사기도 하니까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새로운 소비의 문명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게 만약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괜찮네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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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그 사이트는 어디예요? 저희만 알려주세요. logicsquare.com이라고요. 네. 로직스퀘어. logicsquare.com. 네. 들어가 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알파 테스트 상황이라 신청을 해야 아이디를 주고 하는데 네. 완전히 오픈되면 누구나 와서 자기 아이디를 만들고 샵을 2주일 동안은 그냥 홈페이지를 자기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도전. 근데 마지막으로 네. 저희들 다독다독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독다독. 그러니까 참 이 진정성 있게 정말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서 세상을 좀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거기 복면 꼭 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항상 좋은 책 소개시켜서 저도 감사드리고 더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팬덤이 정말 강력한 다독다독이 10년 쭉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신간이 나오면 저희가 꼭 모시는 걸로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이제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